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 미사가 오늘 남천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정치권 주요 인사와 신도 등 1,500여 명이 미사에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흘간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청와대로 복귀해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남천성당 앞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성당으로 들어가려는 신도들에 대해 한 명 한 명 신자 여부 확인까지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 미사가 남천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차례로 남천성당에 입장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약 1,500명의 인원이 모인 가운데 장례 미사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번 미사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신을 보내 문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보통 가톨릭 신자인데 다 똑같이 그냥 그렇게 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고 특별했던 거는 이제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걸 보내주셔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전달되었고 문재인 대통령께. 장례 미사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의 장남 문준용 씨가 영정을 들고 앞장서 운구차로 향했고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문 대통령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구 행렬이 빠져나가자 미사 참석자들과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을 지난 1978년 별세한 부친이 안장된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한 뒤 3일간의 장례 절차를 끝내고 별다른 휴식 없이 곧바로 청와대로 복귀해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태국 방문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되자 시정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유 부시장은 본인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오거돈 시장에게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부산시는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부시장 개인은 물론 부산시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 밝히고 수리 여부는 추이를 살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유재수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무마했다는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씨 고발에 따라 건설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경제협력 강화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다음 달 25일과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과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이 참가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회의로 10,000명 이상이 참가할 전망입니다. 올해는 특히 그동안 장관급 회의로 개최되어 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5개 국가의 한메콩 회의가 정상회의로 격상돼 27일 연이어 열리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자원봉사자 발대식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과 아세안 국가 출신 유학생 등 2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합니다. 저희 베트남 국가 원수를 만나게 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한테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경호경비단 발대식을 갖고 참가국 정상들의 완벽한 경호 안전을 위한 훈련과 경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특히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남방 정책에 공을 들여온 우리나라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다시 세계의 시선이 부산에 집중되는 만큼 성공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마이스 도시의 위상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렌털 서비스로 직수 정수기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정수기 안쪽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마시는 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수정수기. 지난해 4월 렌털 서비스로 설치한 것입니다. 정기점검 서비스와 직수 간 무상교체를 내세워 위생적이라고 광고까지 했지만 제품 덮개 안쪽에는 시꺼먼 곰팡이가 가득 피었습니다. 일단 몸에 흡수되는 거니까 애들한테 먹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티포를 사가지고 물을 끓여서 지금 애들 먹이고 있거든요. 업체 측에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안 된다는 답변뿐. 곰팡이 핀 부분이 직수관과 분리돼 마시는 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약정 기간도 남아있어 철회는 어렵다는 게 업체의 입장입니다. 지금 원하시는 고객님은 해지를 원하시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고객님 저희들이 직수한 결제 지금 현재 한 번 더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묻자 업계의 공통된 현상을 강조했습니다. 냉수 기능을 가진 정수기는 온도차로 인한 이슬 맺힘 현상으로 곰팡이가 자라기 쉽다는 것입니다. 즉, 곰팡이 흡착 현상이 문제는 맞지만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업체의 해명. 해당 현상은 제조사와 관계없이 냉수 기능이 있는 정수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며 깨끗한 물을 만드는 정수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다는 게시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 측은 하자 제품을 대상으로 부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곰팡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추가 피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 탄광 조선인 근로자 명부가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은 강제동원 기록물 수집 전문가인 제1동포 고 김광렬 씨로부터 기증받은 자료 중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가이지마 오노우라 67 탄광 근로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8,486명 중 1,896명이 조선인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1,770여 명은 새롭게 발견돼 강제 동원자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제 동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강서구 범방동의 한 도로에서 24살 A씨가 몰던 2.4톤 유조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중앙분리대 보호난간 일부가 파손됐으나 화물차에 기름이 실려 있지 않아 추가 유출 사고는 피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1차로로 주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교수가 자신들을 폭행하고 실수할 때마다 과도한 벌금을 거뒀다며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병원에 따르면 A 교수가 수술실에서 소속 전공의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실수할 때마다 최대 10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에 가까운 벌금을 거둬들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29일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A 교수는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7회 부산국제 신발섬유 전시회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해운대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신발 섬유 패션 분야 국내외 3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우수 상품을 알리고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소비자 취향에 맞춰 신발을 제작하는 커스텀 신발 체험 행사와 신발 브랜드 팝업 스토어 등 시민 참여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